한잔해. 이게 이름 뭐라 그랬지? 이게 뭐였더라? 나중에 보면 알겠지. 이게 소갈비살. 네. 그리고 이거 뭔지 모르겠어. 감자 같습니다. 감자. 감자 꾼 것 같습니다. 그 마늘하고 예. 페퍼로니. 예, 그거 맛있네. 그건 뭐야? 크림. 생크림? 예, 생크림은 아닌 것 같아요. 뭔진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뭐를 이렇게 얘기했더니 불편해하더라고. 걔는 입장이 이런 거야. 세상에 예쁜 것도 많고 보기 좋은 것도 많고 그런 것도 많은데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자기 영혼이 어두워지는 느낌. 그러니까 옛 어르신들 말로 부정탄다 뭐 그런 느낌으로. 알아야 피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 네. 어두운 면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쁜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 어릴 때는 안 좋은 건 안 보여주고 네.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그런 건 있겠지만은 어른이고 세상을 알아야 지킬 수 있는 걸 지키고.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 같은 거 예전에 그 몸캠도 있었고 몸캠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알면 당하겠냐? 안 당하잖아. 웬만한 바보 아닌 이상은 아 이렇게 해서 여자가 유혹을 하고 서로 그렇게 하면은 그걸 영상을 찍고 잘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무슨 앱을 깔기 만들고 앱을 설치하면 그 사람 전화번호를 싹 빼돌려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잖아. 예. 이거를 한 번이라도 얘기를 들으면 안 할 거 아니야. 모르니까 당하는 거 아니야. 예. 근데 누군가 그걸 얘기하려고 얘기하지 마 나 그런 거 듣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네,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안 좋은 사건, 야 컴퓨터 검색 좀 해봐 이러면 제 폰에서 뭐 글 검색하니까 뭐 이런 애도 있지 않습니까? 파타야에서도 젊은 애 꼬드겨가지고 도박 사이트 같은 거 운영시키고 말 안 듣는다고 막 때리고 돈도 네. 안 주고 하도 맞아서 차에다 방치했다가 얘가 죽은 거야. 나중에 잡혔는데 그 사건이 되게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 사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면 요번에 캄보디아에 돈 준다고 해서 갔겠냐 이거야. 그러게 말입니다. 안 갔을 거 아니야. 그런 안 좋은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이러길래 그건 자기 마음인데 나는 어떻게 느끼는지 아냐 그랬지. 타조가 겁나면은 구멍에다 머리만 쏙 집어넣는 거랑 비슷하다고 느꼈어. 몸뚱아리 이만한데 머리는 요만하잖아. 그러니까 머리만 딱 숨기는 거야. 꽁처럼. 네. 그런다고 공격 안 당하는 건 아니잖아. 모르겠어. 사람 성향이 다 다르니까. 네. 너야 뭐 어떤 장르를 얘기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 서로 주고받고 대화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범죄 얘기가 아니더라도 조금 슬픈 얘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얘기 얘기하지 말라고. 되게 무안하더라고. 나는 그래도 마음을 오픈하고 이 사람하고 가까워졌다고 생각해서 나의 어떤 깊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슬프기 때문에 듣기 싫다는 거. 그거 완전히 원천봉쇄지 않습니까? 모르겠어.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원천봉쇄 오류라고 하던가 뭐 그러지 근데 않습니까? 그 유튜버 중에 손수호 변호사인가 있어. 그 채널 보면 네. 실제 있었던 사건을 얘기를 해주고 그러는 건데 그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알아야 막을 수 있고 알아야 안 당한다. 네. 이 얘기를 맨날 하거든. 지가 싫다는데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나. 친구가 맨날 와서 나라 망했다고 울고 그러잖아. 그게 결국은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 때문에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그렇다고 성인이라고 해도 대학생도 아니고 말입니다. 대학생도 알아야지. 네. 이번에 죽은 게 대학생이잖아. 네. 지금 동남아에서 뭐 쓰레기통을 치우면서 봤더니 안에 여권이 큰 가득이더래. 네. 우리나라 여권도 있고 어디 여권도 있고. 여권 같은 거는 증거 자료도 될 수 있고 그게 나오면 안 되잖아. 얼마나 많았으면 그냥 쓰레기통에 다 네. 버렸겠어.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그렇게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이용당하다가 장기 팔리고 돈 뜯기고 그러는 거야. 몇 년 전에 박항서 감독이 그 베트남에서 납치당했다는 얘기 그 텔레비 나와서 했잖아. 난 네. 몰랐어. 근데 요번에 재조명된 거야. 베트남 가가지고 공항에서 밤에 가려고 그랬더니 택시가 없더래. 근데 누가 저기서 머리서 손을 대면서 태워주겠다고 그러길래 탄 거야. 하도 베트남 다니니까 길을 알잖아. 무슨 길로 안 가고 산으로 막 가더래. 네. 이거 납치됐구나 이 생각했는데 베트남 영웅이잖아. 네. 얘는 날 몰랐는지 그렇게 데려가더래. 근데 산에 뭐 10몇 명이 있길래 저 중에 나 아는 놈은 있겠지. 그래서 네. 차가 쓰자마자 가서 손을 흔들었대. 그때 미스터 막 하면서 알아보더래. 네. 너 왜 바깥에 내려왔냐고 빨리 모셔다 드리라고 그랬대잖아. 일반인이었으면 죽었지. 그게 몇 년 전 얘기래잖아.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만약에 공항에 갔어. 늦게 갔어. 택시를 못 잡아. 누가 이렇게 태워준다고 하면 네. 어떻게 해? 안 합니다. 이것도 이상해. 그지? 택시도 위험할 수도 있어. 만약에 딴 데로 막 간다. 산으로 간다. 어떻게 할 거냐? 문 열고 이렇게 뛰어내려?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 문이 안 열리게 해놨겠지. 그런 상황을 생각해봤는데 애초에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 네. 차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차 유리를 깨버려야 돼. 네. 아니면 안전벨트 이렇게 당겨갖고 목을 딱 감아가지고 야 차 세워라. 미리 선수를 치는 게 좋을 것 근데 같아요. 뭐 말 안 들을 것 같아. 그럼 흉기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냥 당겨서 기절시킨 다음에 사고 나면 그 깨고서 탈출하는 수밖에 없을 거야. 네. 총이든 칼이든 갖고 다니잖아 얘네들이. 만약에 차가 이상한 데로 간다 그럼 내려달라 막 빨리 간다. 보통은 뒤에 타니까 목 졸라 기절하면 막을 거 아니야. 쓰면은 유리 깨고 나와야지 어떻게. 네.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 괜히 저- 뭐 이렇게 하면 칼 빼가지고 푹 찌를 거 아니야. 차라리 확실하게 기절시켜버리고 가는 게 속 편할 것 같습니다. 10초만 쪼르면 기절하네. 네. 그 아지트까지 가면 늦지. 동료들이 있고 나와버리잖아. 택시로 위장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랩을 등록해놓고 그럴 수도 있고 탈취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위험해. 그지? 혼자 다니는 게. 한잔해. 예,
이런 날 갑바더지. 사람들 모임 있을 때 얘기 잘 안 한다는 종교, 젠더, 정치 이런 것도 맞아야 하잖아. 네, 맞습니다. 둘러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얘기하면 벌써 불편해하니까 나는 군대 얘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나도 괴롭힘 많이 당했고 나도 많이 후배들한테 미안하고 몇 달 전에 군대 후배 전화 왔었다 그랬잖아.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옛날에 미안하다 막 아이 뭐 옛날 얘기라고 막 이러는데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니잖아. 우리 관원분 중에 제일 연장자분이 군대 얘기를 좋아하셔. 근데 나는 듣기 싫잖아. 그거를 공손하게 얘기할 수는 있어. 제가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참 좀 군대 얘기하면 조금 우울감도 있고요. 뭐 다른 얘기 하시죠.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막 듣기 싫다고 이렇게 하면은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민망하냐. 네, 맞습니다. 네가 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술 끊었다고 해서 야 술 얘기하지 마. 그러게 말입니다. 그럼 민망하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내가 군대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 걸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꺼냈어. 예. 남자들은 많이 얘기하니까 나는 그래도 한 5분 10분은 얘기해 같이. 예. 맞아 하면서.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1시간도 해. 그 생각이 계속 떠오르니까 이제 나중에 그렇게 얘기한 건데 웬만한 어떤 주제가 나오면은 나도 얘기를 쭉 같이 맞춰주거든. 근데 토론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도 있는데 그걸 원천 차단하고 감정적으로 대한다든지 그러면 얘기하기가 싫더라고. 그런 사람 없이 얘기 함부로 꺼내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을 못 하겠어. 너랑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듣는다니까. 그러고 괜히 자기가 표정이 안 좋아. 그럼 난 그 사람이 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야 돼? 근데 그 사람한테 얘기한 거 아니잖아. 너랑 얘기하는 거지. 너랑 나랑은 얘기가 잘 통하니까. 근데도 괜히 와서 이렇게 옆에서 듣고. 캄보디아에 납치되고 신고 들어온 게 300건이 넘는다며. 엄청 많구나. 엄청난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일이 어딨어. 미국은 한 명만 그렇게 돼봐 난리 나잖아. 예전에 북한의 원비어인가 잡혀간 적이 있었잖아. 국가 차원에서 난리 났었잖아. 근데 이거는 뭐 신경도 안 쓰니 웬 반미 하는 여자애 하나가 이스라엘 가서 잡혔대. 걔는 뭐 하루 만에 가서 빼왔대. 캄보디아 잡힌 애들은 뭐 신경도 안 쓰니 이제 와가지고 뭐 좀 어떻게 하라고 눈치 보는 거지 중국은. 왜냐면 걔네들 다 중국인들이고 한국말 하는 중국인들 아니고. 옛날에 강남에서 미성년자 애들 마약 먹인 사건 있잖아. 걔네 조직이 그것도 연루된 애들이야. 한국말 하니까 한국인들 그렇게 하기가 좋잖아. 나쁜 놈들이니까. 그러면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얘기할 거 아무도 없어. 어떤 것도 말 못해. 그런 짓을 한 놈을 욕하는 거지 안 한 사람을 욕하나. 무조건 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요번에 한 명 구출된 애도 아버지가 아마 그 국회의원을 알았나 봐. 그래서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한 거야. 국회의원 차원에서 움직이니까 그렇게 어떻게 빼왔다 그러더라고. 그 애가 요번에 사망한 채로 발견한 애를 거기서 봤는데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걔네 조직도 쓸모가 없으면 다른 데로 넘기나 봐. 그러면 걔네들도 뽑아먹을 거 없으면 고문하고 가족 협박하다 죽으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고문당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며. 근데 벌써 왔을 때 얻어 터져서 걷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그랬대 애가. 그래서 병원 데려가다가 죽었나 봐. 차에다 그냥 방치하고 도망간 것 같아. 요번에 잡힌 놈 3놈인가? 추가로 2명인가 더 잡혀서 한 5놈 잡힌 것 같은데 다 조선족들이야. 편견을 가지지 마. 우리 조선족은 안 물어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자체를 기피하고 그런데 그런 취업 사기를 당해서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여행 간 사람들도 잡혔다는 기사가 났잖아. 네, 났습니다. 그 어떤 아저씨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나가다가 붙잡혀가가지고 고문당해갖고 지금 혼수 상태로 있다잖아. 요즘에는 혼자 여행을 안 간대. 단체로 움직인대. 단체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행 자체가 위험해 원래. 타지에 내가 모르는 곳에 몸이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힘들잖아. 구해달라고 그러고 끊기고 잠깐 전화가 오고 끊겼나 봐. 대사관에 연락을 했대. 그랬더니 이거는 피해자가 직접 전화하셔야 돼. 자기 잡힌 위치하고 동호수까지 다 해야 된다고. 물론 대사관이나 이런 데가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는 아니지만 그 말 자체가 가족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잖아. 근데 걔네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얘기했냐고 그랬더니 가족이 그렇게 조사해달라고 해서 막상 했더니 그 당사자는 아니었던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그 캄보디아 대사가 지금 뭐 3개월째 공석이라고 그러더라고.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몇백 명씩 붙잡혀 있는데 고문당하다 살해당하고 자기 팔리고. 큰일이야 큰일이야. 각자 도생해야 돼. 그래서 인명을 경시하는 사회를 내가 싫어하는 거라니까. 그냥 도구로 생각하잖아.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군대도 그렇잖아. 올 때는 뭐 대안에 거나 막 이래놓고 죽으면은 너그 아들 그러잖아. 그러니 무슨 신뢰가 있어. 한국 국적 버린 사람 1년에 한 2만 몇천 명씩 된대잖아. 북한은 몇백 명이 탈북을 하는데 남한은 1년에 3만 명 가까이 탈남을 하네. 탈남을. 그리고 요번에 애들이 취업 사기로만 당한 게 아니고 친구가 오라고 해서 온 경우도 많대잖아. 너도 친구가 뭐 오라고 했었다며. 많았습니다. 컴퓨터 기술 가지고 있으니까. 카지노나 운영하자고. 뭐 그렇지. 도박 사이트 뭐 얘기도 하고 뭐 동남아 와서 돈 많이 준다고. 그거 얘기한 게 몇 년 전이야 그거 벌써. 그래도 꽤 됐습니다. 은근히 됐습니다. 그중에 잡힌 놈도 있다며. 잡혔다 탈출한 놈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는 사람은 안 당하지. 너도 그때 갔으면 어떻게 와? 같이 잡혀있지 않겠습니까? 장기 팔렸을 수도 있지.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여권부터 시작해서 싹 뺏겼답니다. 그래 감금되고 폭행당하고 있었던 일이야 옛날부터 이게. 부각이 안 됐을 뿐. 남자애들만 잡혔겠어. 여자애들은 얼마나. 저번에 기사 보니까 남자애들은 필요 없어지면 장기 팔고 여자애들은 창녀촌에 팔고 그런다고.
근데 혼자 다니는 애들 엄청 많아. 유튜버들도 그렇고. 나는 가면은 술집 잘 안 가잖아. 술집을 가도 조금 마시고 술을 이제 편의점에서 네. 사가지고 숙소에 가져가서 먹고 그러잖아. 네. 그게 안전하다니까. 제일 안전할 겁니다. 근데 요번에는 풀어주려고 걔가 그런 거 좋아하니까 잔뜩 마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고 날 뻔했잖냐. 그때 내가 정신 차리게 소리 지르고 막 화내고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 거야. 네. 안 그랬으면 걔 캄보디아에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삐져가지고 말이야. 어이없어가지고. 아니 외국 처음 나간 놈이 그 정신 못 차리고. 술을 그렇게까지 먹었다는 게 좀... 아니 술을 먹은 건 이해해. 네. 기분 탓에 그럴 네. 수도 있어. 근데 없어졌잖아. 네. 아예 그냥 뿅하고 지 혼자 어디로 사라져 버렸잖아. 한참 구석진 데서 발견됐다고 그래 들었어요. 한참 찾았어 진짜. 무슨 인적도 없는 데가 있더라니까. 와, 그 진짜 위험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안전한 동네가 아닐 텐데. 그리고 찾고 나선 내가 뭐라고 안 했어. 아니, 당연히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해 정신을 차리지. 네. 술 많이 쳐가지고. 처음엔 모르겠어요 뭐 어쩌고 뭐 이러더라고. 그러다가 내가 저 어디야? 화를 막 냈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뭐 좀 너 빨리 지금 지도 켜가지고 사진 캡처해서 보내라고. 정신이 확 깨니까 지도 해갖고 위치해갖고 이렇게 해서 보낸 거야. 근데 카톡 보낼 정신도 없었어. 내가 막 화를 내고 막 승질 내고 소리 지르니까 잠깐 정신이 돌아온 네, 잠깐 거지. 반짝하고. 그래 안 그랬으면 못 찾았어. 뭐 어떻게 찾아 그거. 그것도 처음 간 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그래도 약간 안전불감증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는 거지. 네. 얼마나 위험한. 태국 갔을 때 전철 타고 들어오라고 한 거야. 아, 밤이니까. 만약에 택시 타고 들어오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 네. 전철 타고 들어와서 카오산까지 못 간단 말이야. 걔가 태국을 가봤지만은 네. 밤에 버스가 끊어지기도 하고 어디로 가는지 복잡하잖아. 걔가 거기서 카오산까지 버스 타고 들어오긴 힘드니까 택시를 타야 된단 말이야. 네. 전철 타고 올 수 있는 종착지까지 내가 가서 기다렸다니까. 전철역 올라가서 만나서 거기서 택시 같이 타고 들어왔어. 근데 걔가 만약에 공항에서 택시를 탔든 아니면 전철로 최대한 도심까지 들어와서 택시를 타게 됐을 때 위험할 수도 있잖아. 땀 삐질삐질 흐르면서 걸어가지고 몇 시간 기다렸다니까. 갈 때는 낮에 갔으니까. 이제 혼자 갔는데 그때도 얘가 무서워서 전화하더라니까. 거기 예. 하이웨이 톨웨이 있잖아. 고가도로를 타더래. 그러니까 보통은 물어보고 고속도로 탄다든지 톨웨이 탄다든지 그러면은 돈을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돈을 손님한테 받아서 주기 때문에 양해를 구한다고. 근데 그 아저씨 그냥 가더래. 전화해서 사부님 이게 맞냐고. 그래 시간을 보니까 맞아. 네 비행기 시간 봐서는 이렇게 해야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아. 이 사람 말은 비행기 언제냐고 물어보고 비행기가 몇 시면은 지금 이거 안 타면 안 된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그냥 밑으로 갔다 길 밀리면 비행기 놓치니까 그냥 일단은 타고 본 거고 얘는 내가 그렇게 하자고 얘기 안 했는데 너 왜 이렇게 가느냐. 얘가 좀 당황했나 보지. 잘 도착했으니까 공항에 도착하면 연락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내가 대상하를 뛰어가든 경찰서를 가든 문제 해결하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 연락해봤자 그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힘들어지지. 언제 비행기에서 언제 와서 언제 해서 그게 되나. 그번에 피해자 가족들도 쉽지가 않은 거지. 그리고 그쪽에 가서 고인을 모셔오는 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수천만 원 들어가. 사람 비행기 타고 오는 거랑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이 그걸 포기하고 현지에서 화장을 한다고. 유골은 가져오면 되니까. 외국에선 부검도 힘들어요. 오늘의 결론은 여행 갈 때 항상 경계하고 범죄 조심하자. 수법을 미리 알아두자. 그래, 그런 거를 미리 알면 좋다. 내가 미리 알아서 나쁠 건 없다. 한잔해. 이것도 쇼츠로 만들어야겠다. 내가 저번에 강아지 물리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올렸잖아. 몇만 명이 봤어. 많이 봤구나. 네. 그걸 통해서 그런 사고를 안 당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은 일이야. 지가 정 보기 싫으면 나가면 되지. 남들까지 안 먹으면 보지 마라. 내가 소고기 싫어해. 내가 안 먹으면 되잖아. 먹지 마. 나 이거 싫어. 먹지 마. 너 먹는 것도 싫어. 이거 웃기잖아. 네. 만약에 내가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어. 나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지 마. 웃기잖아. 네.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최악의 경우가 우리나라 한 건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의 율법을 너무 잘 지켜서 피를 먹지 말라. 유대교에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응급환자한테 수혈을 하는데 생리식염소 개수들이 붙더랍니다. 그건 더 묽어지잖아. 네, 근데도 걔가 계속 이러길래 담당 의사가 얘가 지금 처음 보는 응급상이라서 당황했구나 하고 자기가 수혈하고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종교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수혈을 의사야, 했었던 간혹? 의사였습니다. 그 기사에 있어? 있습니다. 그 시골 의사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 지가 모른다고 해서 아닌 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그거를 다 찾아갖고 올리는 거라니까. 이 사람 수필에 있는 겁니다. 시골 의사 박경철 씨 해가지고 야, 그래서 교통사고 심하게 당해가지고 병원 갔는데 의사가 검색하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사람 수필집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책을 쓴 거야, 뭐야? 예, 시골에서 자기 경험담을 책으로 쓴 건데 이 사람도 그 얘기하네. 특정 종교, 특정 인종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데 욕먹을 사람은 얘기를 하긴 해야 되잖아. 그게 얼마나 웃겨. 사람의 입을 막는다는 게. 네. 근데 여기도 특정 종교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얘네들 애들한테 폭탄 들고 죽게 만들고 그러잖아, 소녀한테. 이게 말이 되냐고. 천국 간다고. 그러면서 그 종교 사람들이 다 나쁜 거 아니라고. 그럼 왜 다 입 다물고 비판을 안 해? 그 똑같은 거지. 사냥꾼 총격을 받아 산탄이 바뀌었어? 그래서 출혈이 생긴 거야? 네. 야, 피가 많이 쏟아졌나 보다. 네. 그 지시를 내렸네. 혈액팩을 계속 비워주면 교체하라고 지시를 했네. 네. 야, 환자의 양팔에 달린 혈액병이 비어 있는데 교체를 안 하고 있어. 그래서 화를 냈대잖아. 빨리 혈액 교체하지 않고 뭐 하냐고 막. 아마 딱이기
때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생전 처음으로 여자한테 손 올린 적이라고. 아유, 여자 인턴 선생이야. 네. 여의사네. 네. 두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혈액이 들어갈 주사관으로 계속 링거액만 주입하고 네. 말을 안 들으니까 도리 없이 고속도로에 앰뷸런스를 세웠댔잖아. 그래서 봤더니만 울면서, 그러니까 이 여자도 죽을 걸 아는 거야. 의사니까 의료 지식이 있잖아. 혈액을 안 넣으면 죽는 건 알지만 내 종교적 신념으로 이 사람한테 혈액을 줄 수 없다는. 와, 그러니까 울면서 링거액만 주입하고 있었던 거지. 아, 앰뷸런스 안 받아래. 어린 인턴이 너무 잔혹하니까 감당을 못해서 그렇게 패닉이 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 패닉 상태 수혈을 제대로 못한 바람에 위험할 뻔했다. 그래서 살았다. 네. 조상신이 도왔어. 다른 후배가 얘기하기에 네, 여우의- 형 그 친구 모모의 신도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득했대잖아. 수혈관에 피 대신 흘러 들어가고 있던 식염수가 우물쭈물하면서 눈물 흘리던 그 인턴 선생의 얼굴이 생각났대잖아. 그러면서도 그 피 흘리고 죽어가는 남편의 손을 잡고 간절히 회생을 기도하는 환자의 아내 얼굴이 겹쳐졌대. 그러니까 그 마누라가 옆에서 남편 죽을까봐 손 붙잡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그러고 있는데 네. 이 여자는 죽을 걸 알면서도 식염수만 넣고 있었던 거야. 네. 링거에.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여자의 뺨에 손을 댔고 그 순간 내가 빼앗아든 그녀의 인턴 수첩에는 노 블러드 노 트랜스이라는 글씨가 커다랗게 씌어져 있었다. 야, 근데 왜 의사가 됐어? 야, 미쳤네. 무섭다, 무서워. 아, 애가 문제 생겨서 갔는데 비수혈로 바뀌고 이런 게 맞나 보다. 네. 의료진이 멋대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에도 수혈이 필요한데, 아, 이번에는 부모가 나는 환자의 친권자로서 의사의 수혈 권유를 강력하게 거부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각서를 받았다. 그래서 부모한테 거짓말하고 수혈했나 보다. 살리려고. 예. 아니, 쥐가 났다고 짖게 아니잖아. 세상에. 와, 수술실 못 들어오게 하는 이유가 있어. 야, 끔찍하다. 야, 어떤 호러보다 무섭다. 야. 아니, 쥐가 난 새끼 사랑스러운 애가 죽어가는데 수혈 안 하면 죽는 걸 아는데 내가 책임질 테니까 수혈하지 마 이런 거야? 어떤 다큐에서 특정 종교인데 여자애가 배에 복수가 찼는지 계속 부풀어오는데도 병원조차도 안 보내는 엄마 때문에 전염병 돌면 애들끼리 모여서 서로 옮기게 하지 않습니까? 면역력. 아, 그래? 자연 치유력 높인다고 수도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면은 애엄마들끼리 우르르 모인답니다. 그리고 서로 전염되게 시킨답니다. 치유되면 그만큼 면역력 올라간다고.